누군가에게 대놓고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의견이 가치 없다고 폄하당한 적은 분노로 맞서면 내 손해예요. 침묵하자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말의 칼날을 맞았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이 칼을 들어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던진 말은 내가 받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모진 말을 듣더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비굴한 참음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승리의 기술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됩니다. 제1장, 말의 칼날을 제대로 보라. 세상살이란, 특히 사업이란 칼을 뽑지 않고 사람의 길을 꺾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칼이 바로 말입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 고위 관리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정주영 씨 같은 수학교 출신 촌뜨기에게 자동차는 무리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분한 마음보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떨림을 느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뿐입니다. 두고 보시오. 그 말 반드시 결과로 갚아주겠소. 세상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의 비수를 휘두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비수가 내 마음에 박히도록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던진 돌을 굳이 내 주머니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닥에 버려둘 것인가, 그뿐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애국의 은행에서도 수없이 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돈독이 오른 장사꾼, 허황된 야심가, 배운 것 없는 촌놈이 어딜 넘봐. 하지만 단 한 번도 말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애매하면 말싸움은 반응하는 순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내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분노를 대갚아주려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침묵함은 상대의 칼날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이 될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집니다. 사업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중요한 자금 대출을 논하는 자리에서 한 은행 고위 임원이 내 계획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 사장 생각은 너무 순진해.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원님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싸늘했던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말은 본래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일으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에 실려 나가는 순간 그저 상대를 핥히는 광기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남의 말로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넌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봐 하고 믿어버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의 경험으로 배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날은 박히지 않는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멍심하십시오. 말은 당신의 피부에 닿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2장, 분노는 곧 패배다. 나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예롭던 분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지를. 처음에는 부당함에 맞서고 모욕을 대갚아주려는 정당한 분노였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라는 불길은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길은 결국 상대를 태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언젠가 내 고향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려 할 때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 고향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려 할 때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주영 씨, 당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속셈이겠지.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더 큰 소리로 맞받아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나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로 답할 뿐입니다. 분노는 언뜻 보면 강한 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약함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은 자는 아무리 옳은 말을 외쳐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합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이끌 자격이 없는 거라고. 분노에 휩쓸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경쟁사에서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주었습니다. 이봐, 악담을 듣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증거야. 진짜 무서운 건 무관심일세.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가 끝인 게야. 그제야 직원의 얼굴에 어떤 미소가 번졌습니다. 분노는 적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련이자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활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그 활약에 불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폭발시키지 말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 붙어도 태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가 치밀어 오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로 맞서는 순간 당신은 상대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응수하는 순간 모든 주도권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3장, 마음의 방패를 까져라.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의 화살을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려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욕설, 헛소문, 비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할 단단한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한 신문에 끔찍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주영의 무모한 도박, 결국 나라를 거덜낼 것. 기술도 자본도 없는 자의 허황된 꿈.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문을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은 떠들라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날 밤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의 방패란 사실과 애견을 구분하는 힘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거세게 불어 닥치다가도 어느새 잠잠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바람에 당신의 마음까지 뿌리째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젊은 과장이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비판을 들을 때마다 깊이 상처받고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의 방패가 없으니 남의 말이 전부 비수처럼 박히는 걸세. 그 말이 아픈 이유는 자네 스스로 그 말을 믿기 때문이야.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그 과장이 밝은 얼굴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요즘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두 다리 뻗고 잘 잡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야. 당신에게 무리하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힘이 됩니다. 너 같은 녀석은 끝났어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라고 받아치면 그것 또한 힘이 됩니다. 마음의 방패란 타인의 비난을 내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판의 말을 받아들일지 튕겨낼지는 온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제사장,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풀이 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영원히 평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란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처럼 번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나라에 자동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나. 나라 재정을 말아먹을 짓이다. 하지만 저는 겨울에 길이 막혀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 신념 하나로 밀어붙였습니다. 10수년 후 그 길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비난은 이제 감사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가는 시간과 함께 이렇게 색깔을 바꿉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남의 평가에 일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행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사업도, 일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늘 당당했습니다.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제 손으로 만들어낼 결과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에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멍심하십시오. 평가는 바람이고 신념은 바위입니다. 세찬 바람은 결코 바위를 깎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바위를 묵묵히 갈고 닦으십시오. 제5장, 배신을 성장의 힘으로 바꿔라. 사람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큰 만큼 배신을 당했을 때의 상처도 깊은 법입니다. 저 또한 평생을 바친 사업에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윤회를 베푸니가 뒤에서 칼을 꽂고 손을 내밀었던 동업자가 등을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며 밤새 천장만 노려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배신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큰 선거에 도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선거 초반, 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오랜 시간 함께했던 동료 하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물살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저의 역전승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남겨둔 것, 그것이 내가 거둔 진짜 승리일세. 배신을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망은 스스로 마시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 독을 마시며 고통받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배신을 당할 때마다 사람 보는 눈을 날카롭게 닦았고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를 배우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고 자산이었습니다. 배신이 없다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배신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기회이자 시험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배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가려내십시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믿기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걸세. 하지만 누구를 믿을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생은 더없이 풍요로워지는 법이야. 배신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숫돌입니다. 고통 속에서 갈고닦여야 비로소 사람은 강해지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신으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배신을 걸음 삼아 더 강해지십시오. 그 강함이야말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6장,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말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바람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친 말로 맞받아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거, 내가 누군지 알고 함부로 말하는 거요. 그렇게 소리치고 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분노 섞인 말은 순간에 스니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쌓아온 신뢰를 모래성처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린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한 번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저를 대놓고 비꼬며 도발했습니다. 정 회장님도 이제 한물 가셨군요. 주변은 숨을 죽였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차 맛이 참 좋구먼. 그 한마디에 팽팽했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도발했던 관리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침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도발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순간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함은 상대는 자신이 뱉은 말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승리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목에 있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의 증명입니다. 제7장, 진정한 자유를 얻는 법.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족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타인의 기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저 또한 평생 이 족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정주영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겠지. 회장님이 나서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제게 기대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보다 더 큰 요구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은 평생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타인의 기대는 시시때때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에 돛을 맡기면 결국 내 인생의 중심을 잃고 포효하게 됩니다. 한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게. 자네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자네 마음속에 있네. 망설여질 때는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자네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거기에 자네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 걸세. 자유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미움받지 않으려 애쓰는 삶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자부심도 뜨거운 성취감도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념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으십시오. 인간관계의 모든 고민은 결국 이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축만 바로 서 있다면 누가 뭐라고 흔들든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론, 당신의 길을 가라. 인간관계의 본질은 신뢰나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욕을 먹고 비판받고 오해를 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분노와 슬픔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금세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결국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거센 폭풍도 언젠가는 잦아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중심을 잃는다면 그 작은 바람에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침묵의 힘을 기르고 배신의 아픔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고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십시오. 신뢰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